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젊은 여성의 선한 마음이 불러온 기적 같은 인연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27살 박은지는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다. 큰 길이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어두운 골목길을 선택한 것이다.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좁은 골목, 은지는 가방을 꽉 껴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쓰레기 더미 옆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신음소리. 은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서웠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 약하고 처절했다. 혹시 누군가 다친 건 아닐까? 은지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 어머나. 그곳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낡은 양복 차림에 온몸이 흑투성이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은지는 황급히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다. 체온도 많이 내려간 상태였다. 은지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구급차가 최소 40분은 걸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시간이면 할아버지가 위험할 수도 있었다. 은지는 집이 바로 근처라는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재빨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금 골목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져 계신데 집으로 모실 수 있을까? 구급차가 너무 늦게 온대. 전화기 너머로 엄마 이순자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곧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래, 어서 모셔와. 내가 방 준비할게. 은지는 할아버지를 업다시피 해서 집으로 향했다. 다행히 거리가 100m도 안 되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모녀는 힘을 합쳐 할아버지를 안방으로 옮겼다. 순자는 즉시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아버지의 몸을 닦아주고 전기장판을 켜서 체온을 올리기 시작했다. 은지는 약국에 달려가 해열제와 영양제를 사왔다. 밤새도록 두 모녀는 교대로 할아버지를 돌봤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은지는 편의점에 연락해서 며칠간 쉬겠다고 했다. 사장님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은지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더 중요했다. 이틀째 되는 밤 할아버지가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다. 은지는 급히 물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주고 손을 잡아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천천히 깨어나세요. 은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는지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드디어 눈을 떴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여긴 어디지? 당신은? 은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제가 골목에서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여긴 저희 집이고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떠세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몸을 둘러보다가 갑자기 이마를 짚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 퍼졌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은지와 순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기억상실,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두 사람은 당황하지 않았다.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제가 죽 끓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은진의 집에서는 낯선 할아버지를 위한 간호가 시작되었다. 은진은 아르바이트를 당분간 쉬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순자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엄마, 제가 다른 알바라도 구해볼게요. 할아버지 병원비랑 약값도 필요하고. 괜찮아, 은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는 게 사람으로 사는 도리니까. 일주일이 지났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지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정이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비록 기억은 없었지만 따뜻하고 품이 있는 분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은진의 동네에 고급 외제차 4대가 줄지어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에 어울리지 않는 차량 행렬에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차들은 정확히 은진의 집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은 중년의 남녀들이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40대 중반의 남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은지가 문을 열자 그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이 집에 70대 노인분이 계신가요? 키가 175cm 정도에. 은지는 순간 놀랐다. 할아버지의 가족을 찾은 걸까? 네, 계세요. 혹시 할아버지를?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제 아버지입니다. 일주일 전에 실종되셨는데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은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안방에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를 본 순간 남자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신성이에요, 아드님. 할아버지는 신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신성의 얼굴에 절망감이 스쳤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회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에 계셨다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바로 회장의 둘째 부인 최유미였다. 그녀는 방 안을 훑어보며 코를 찌푸렸다. 은지는 정중하게 설명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주일 전 골목에서 쓰러져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간호를. 간호? 유미의 목소리가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래, 간호비로 얼마를 받으려고? 아니면 회장님 집안에 붙으려는 속셈? 은지는 당황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뭐?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도 된단 거야? 유미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나 같은 건 속지 않아. 너 같은 애들이 어떤 수작을 부리는지 뻔히 다 보여. 신성이 급히 나섰다. 유미 씨, 그만하세요. 은지 씨가 아버지를 돌봐주셨잖아요. 신성 씨는 너무 순진해요. 유미는 은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이것 봐. 딱 봐도 회장님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가난한 집 애가 재벌가에 시집갈 생각으로 이런 짓을. 그만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단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돈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이셨고 그래서 도왔을 뿐이에요. 이것 봐. 뻔뻔하게도 연기까지 하네. 순진한 척하는 게 이 집안 남자들 후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지. 유미는 은지에게 성큼 다가가더니 갑자기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고? 악! 은지는 비명을 질렀다. 순자가 급히 달려왔고 신성이 유미의 손을 잡아 떼어냈다. 유미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 떼요. 이 여자가 뭔 짓을 한 건지 모르잖아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이 아가씨는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다. 할아버지는 은지를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였다.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아가씨의 따뜻함은 느낄 수 있어. 그날 이후 신성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된 아버지를 따라가면서도 은지를 잊을 수가 없었다. 유미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아버지를 걱정했던 그녀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병원에서는 회장이 경미한 뇌진탕과 일시적 기억상실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이었다. 신성은 병원에서 돌아온 후 은진의 집 근처를 다시 찾았다. 그는 집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다. 은지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왼쪽 머리카락이 조금 짧게 잘려있는 것이 보였다. 유미가 머리채를 잡았을 때 생긴 상처였다. 안녕하세요, 은지 씨. 저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신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은 좀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거라고 합니다. 은지 씨, 제가 이걸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신성은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하지만 은지는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저는 돈을 받으려고 할아버지를 돌본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지 씨가 들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쉬셨잖아요. 이건 감사의 표시일 뿐입니다. 은지는 여전히 거절했고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신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제가 가끔 찾아뵈어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은지 씨를 자꾸 찾으세요. 기억은 못하시지만 마음으로는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은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요, 언제든지 오세요. 저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신성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은진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는 은지 자신에게 끌리고 있었다. 은지의 선한 마음, 어려운 형편에서도 다른 사람을 돌보는 따뜻함, 그리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이 그를 사로잡았다. 은지 역시 신성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아들이지만 교만하지 않고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좋았다. 무엇보다 그는 은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바로 유미였다. 그녀는 신성이 은진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을 알게 되었고 분노가 치밀었다. 만약 신성이 은지와 가까워진다면 자신과 자신의 딸 세이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이었다. 어느 날 유미는 은진의 집을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은지를 마주했다. 우리 둘이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근처 카페에서 유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얼마면 되겠어? 신성이한테서 떨어지는 조건으로.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미를 바라봤다. 제가 신성 씨를 돈 때문에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면 뭐겠어? 너 같은 애가 재벌 2세를 좋아할 이유는 돈밖에 없잖아.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저는 신성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분의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람됨 때문에요.
유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심? 웃기고 있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파헤쳐 주지. 신성이한테도 회장님한테도 내 정체를 밝혀줄 거야. 그러세요. 제겐 숨길 게 없으니까요. 은지는 당당하게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진심이 이렇게 오해받아야 하는 걸까? 유미는 약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은지의 과거를 조사했다. 하지만 나온 결과는 놀라웠다. 은지는 대학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학교 다닐 때도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어머니를 모셨다. 한 번도 남자와 스캔들이 없었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다. 이에 화가 난 유미는 더 악랄한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은지가 일하던 편의점 사장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 은지가 손님 돈을 훔쳤다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리게 한 것이다. 며칠 후 회장 저택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회장은 이미 많은 기억을 되찾은 상태였다. 유미는 이 자리에서 은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회장님, 신성 씨가 만나는 그 여자 평판이 아주 안 좋답니다. 전 직장에서 돈을 훔치려다 걸렸었고. 그만하세요. 신성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유미 씨, 지금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은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성아. 회장이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그 아가씨에 대해 네가 아는 걸 말해보거라. 신성은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은지 씨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 가장 순수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돌볼 때도 단 한 번도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제가 감사의 표시로 돈을 드리려 해도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자기 아르바이트를 쉬면서까지 아버지를 간호했고 심지어 당신네 어머니까지 나서서. 그건 다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유미가 끼어들었다. 회장이 손을 들어 유미를 제지했다. 유미 씨, 나도 기억이 많이 돌아왔소. 그 아가씨가 나를 돌봐주던 일주일, 그 순간순간이 떠오르고 있어. 밤새도록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던 손길, 죽을 먹이며 격려하던 목소리. 그건 연기할 수 없는 진심이었어.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회장님, 그 여자는 신성 씨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내가 보기엔 우리 집안에 그런 진심 어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딸 세희도 어머니를 따라 나갔다. 회장은 신성에게 말했다. 아들아, 그 아가씨를 한번 모셔오지 않겠니? 내가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구나. 신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유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은지의 어머니를 겨냥했다. 순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유미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협박했다. 아주머니 딸, 계속 우리 신성 씨 근처에 얼쩡거리면 가만 안 둬요. 이 동네에서 못 살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순자는 겁에 질렸다. 집에 돌아와 은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은지는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다. 은지는 결심했다. 신성을 만나 이별을 고하기로. 며칠 후 은지는 신성과 만나 조용히 말했다. 신성 씨,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무슨 소리야, 은지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계속 만나면 서로에게 상처만 될 것 같아요. 신성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유미 씨가 뭐라고 했어? 협박했지? 은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 게 아니라. 은지야, 나를 봐.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아니, 사랑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알아. 그리고 그게 전부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당신 가족이, 내 아버지는 이미 너를 인정하셨어. 그리고 유미 씨는, 그분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일 뿐이지. 나와 아버지의 결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괜찮게 만들 거야. 나를 믿어줘, 은지야. 회장은 완전히 기억을 되찾은 후 유미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미가 은지를 괴롭히기 위해 벌인 일들,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심지어 순자를 협박한 것까지 모두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회장은 유미를 따로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 유미 씨, 우리 이제 끝입시다. 유미는 깜짝 놀랐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당신이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소. 나를 구해준 은혜로운 사람을 괴롭히고 내 아들의 행복을 방해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소. 회장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 이 집안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회장이 씁쓸하게 웃었다. 이 집안에 필요한 건 진심이요. 당신 같은 계산된 마음이 아니라. 회장은 유미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녀에게 적절한 위자료를 주어 집을 떠나게 했다. 유미의 딸 세이도 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회장은 신성과 함께 은진의 집을 방문했다. 은지와 순자는 놀라서 어쩔 줄 몰랐다. 회장님, 어떻게? 회장은 은지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은지 양,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그 추운 골목에서 죽었을 거요. 목숨을 구해준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당신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하오. 그리고 회장은 신성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오. 그리고 나도 당신이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길 바라오. 받아주시겠소?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신성을 바라봤다. 신성은 무릎을 꿇고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나와 결혼해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자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석 달 후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다. 은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신성과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객석에는 동네 이웃들부터 회사 임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자리했다. 모두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회장이 축사를 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 이상의 기쁨을 느낍니다. 제 며느리 은지는 제게 단순히 목숨의 은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장 귀한 것, 바로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오늘 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지는 회사 업무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했던 만큼 회사 일에 빠르게 적응했고 특히 직원 복지 개선에 큰 관심을 보였다. 회장은 은지의 이런 모습에 매우 만족했다. 1년 후 은지는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회장은 기뻐하며 손자를 기다렸고 순자는 딸의 행복에 감사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지와 신성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함께 걸었다. 이제는 가로등도 새로 설치되고 깨끗하게 정비된 골목이었다. 은지가
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기서 시작된 거죠, 우리. 응, 내가 보여준 용기와 선함에서 시작된 기적이야. 기적이라기보단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신성은 은지를 안으며 속삭였다.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알아? 너는 특별해, 은지야.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내가 내 인생에 와줘서 감사해.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어둡고 무서웠던 그 골목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된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은지의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은지의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창작, 픽션이며 실존 인물, 단체,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순수한 창작, 스토리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